제 혈액형을 확인해 보세요. 박정수가 벌떡 일어나며 의료진에게 외쳤습니다. 마광숙이 위험에 빠진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은 혈액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검사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의사가 당황하자 박정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마광숙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받은 생명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마광숙과 박정수의 혈액형이 같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마광숙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몇 번째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박정수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상해. 장모님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신 적이 없는데. 마광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한동석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한동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맞았습니다. 광숙 씨, 무슨 일이세요? 한동석의 물음에 마광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정수의 치매 사실을 털어놓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빠, 사실 장모님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세요. 한동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장모님이 치매라고요? 네.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동석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책상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되세요.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장모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한동석의 얼굴에 당황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마광숙은 평소 박정수가 자주 언급했던 장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납골당이요. 장모님이 평소에 돌아가신 딸분 묘소에 자주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봅시다. 한동석은 재킷을 집어들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한동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박정수의 안전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오빠. 아니에요. 장모님이 숨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지금은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납골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조차 오늘 박정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 계실 줄 알았는데. 마광숙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동석도 답답한 표정으로 납골당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곳을 생각해 봅시다. 장모님이 또 어디 가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한동석의 물음에 마광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수의 평소 행동 패턴을 되짚어보며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납골당에서 박정수를 찾지 못한 마광숙은 초조하게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러 간 사이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진. 그 사진. 마광숙은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정수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낡은 사진 속 공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한동석이 돌아오자 마광숙은 급히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공원이에요. 장모님이 예전에 보여주신 사진 속 공원 말이에요. 사진 속 공원이요? 어떤 공원인지 아세요? 한동석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애타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벚꽃이 피어있는 작은 공원이었어요. 장모님이 젊었을 때 자주 가셨던 곳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곳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공원이 시내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하나하나 찾아다니기엔. 한동석의 합리적인 지적에 마광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빠가 의심스러우시면 저라도 가볼게요. 제 직감을 믿어보고 싶어요. 마광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동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광숙 씨는 그 공원을 찾아가 보시고 저는 다른 곳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장모님을 발견하시면 즉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동석과 헤어진 후 그녀는 기억 속 공원의 위치를 떠올리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시청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가주세요. 벚나무가 많은 곳이요. 아, 그럼 중앙공원 말씀이시네요. 택시기사의 말에 마광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박정수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곳에 계세요. 마광숙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박정수가 혼자 어디론가 갔다는 사실이 너무도 걱정스러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마광숙은 공원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맞기를, 그리고 박정수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마광숙이 중앙공원에 도착했을 때 오후 햇살이 벚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안을 샅샅이 뒤지며 박정수를 찾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마광숙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초조해진 그녀는 공원 외곽까지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맞은편 횡단보도 근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장모님. 마광숙이 손을 흔들며 부르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정수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장모님. 마광숙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마치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 걸어갔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인지 장애였습니다. 그 순간 좌회전하던 대형 트럭이 박정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급하게 경적을 울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모님. 마광숙은 온몸에 힘을 다해 달려나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정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닿기 직전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박정수는 안전한 곳으로 굴러떨어졌지만 마광숙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끼익! 급정거하는 트럭의 타이어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마광숙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정신을 차린 박정수는 피투성이가 된 마광숙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광숙씨! 광숙씨!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마광숙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다치지 않으셨죠? 마광숙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마광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광숙아. 내가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품에 안고 울먹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병원 응급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동석은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아직도 마광숙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박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화를 내려다가도 장모의 처절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님, 지금은 그런 말씀 마시고 광숙 씨가 무사히 깨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치매라는 걸 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박정수는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한동석은 무력감에 젖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수술 중이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박정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동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진탕과 여러 부상이 있어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조금 있다가 면회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병실로 옮겨진 후 한동석과 박정수는 조용히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숙아, 빨리 깨어나렴.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한동석도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광숙이 하루빨리 의식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게 앉아 마광숙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마광숙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옆에서 졸고 있던 박정수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광수가 깨어났니? 박정수의 목소리에 한동석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광숙은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마광숙의 약한 목소리에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수가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장모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마광숙은 박정수를 걱정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의 고통 때문에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야. 네가 날 구하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장모님,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 순간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한동석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합니다. RH-O형인데 현재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서 추가 수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혈액형을 확인해 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같은 혈액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검사해 주세요. 박정수의 간절한 요청에 의료진은 즉시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고 놀랍게도 박정수의 혈액형이 마광숙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바로 수혈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받은 생명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박정수는 의료진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한 혈육이 됐네, 광수가. 박정수의 말에 마광숙은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석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느꼈습니다. 수혈이 끝난 후 한동석은 복도에서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RH-O형은 전 인구의 0.1%도 안 되는 극희귀 혈액형인데 두 분이 모두 같은 혈액형이라니? 한동석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가 박정수를 찾았습니다. 장모님, 잠시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니? 박정수는 여전히 마광숙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동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혹시 과거에 광숙 씨와 어떤 연관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박정수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시거나. 동서가, 지금 그런 게 중요하니? 광숙이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박정수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한동석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장모님,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의료진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정수는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동석의 제안에 박정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게 왜 필요해?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이런 희귀한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확고해져 있었습니다. 알겠어. 검사를 해보자. 결국 박정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한동석은 즉시 의료진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동석은 진실이 밝혀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박정수는 검사에 동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석아, 혹시 결과가 나와도 광숙이한테는 신중하게 말해줘. 박정수의 말에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에 대한 짐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박정수와 함께 상담실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동석과 박정수는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99.99% 확률로 모녀지간입니다. 의사의 말에 상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정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박정수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석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동석의 조용한 물음에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딸이 광숙이었어. 박정수의 고백에 한동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박정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나쁜 엄마였다고? 박정수는 오열하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숙 씨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박정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한동석은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한동석의 위로에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말할게. 그 아이에게 직접 말해야겠어.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심을 밝혔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한동석의 따뜻한 말에 박정수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마광숙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박정수는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숨겨왔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박정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광숙은 많이 회복되어 스스로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빠, 어떻게 오셨어요? 마광숙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 옆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광숙아, 너에게 말해줄 게 있어. 박정수의 진지한 표정에 마광숙도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광숙아, 사실 나는 네 친엄마야. 박정수의 고백에 마광숙은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는 정말 모녀지간이야. 마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아주 어렸어. 겨우 20살이었지. 네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너를 키워야 했어. 마광숙은 조용히 박정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렸고 무력했어. 어느 날 너를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너를 잃어버렸어.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광숙은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을 너를 찾아 헤맸어. 경찰서도 가고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제가 정말. 그래, 네가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내 딸이야.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습니다. 마광숙도 눈물을 흘리며 이 믿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마광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정수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광수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 찾았잖아요. 우리 이제 찾았어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동석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한동석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던 모녀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이 퇴원할 수 있게 되자 박정수는 한동석과 함께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진 상황에서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석아, 이제 나도 더 이상 치매를 숨기지 않을 거야.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한동석은 박정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정수는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동석아. 정말 고마워. 마광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 관계였던 시어머니와 사위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오빠, 엄마도 우리 결혼 축복해 주시죠. 마광숙의 말에 박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광수가. 엄마가 진심으로 축복해 줄게. 어머님, 앞으로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한동석의 말에 박정수는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이제 당당하게 광숙이 엄마로 살 수 있겠구나.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치매라는 병과 싸우는 일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힘내요. 오빠도 계시고 제가 옆에 있잖아요. 마광숙의 위로에 박정수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봐. 한동석은 이 모든 상황을 되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광숙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모두 치유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박정수는 마광숙과 한동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광수가, 동석아, 너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은 박정수의 진지한 어조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광수기에게 상속하려고 해. 그리고 그 돈으로 독수리술 도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자. 박정수의 놀라운 제안에 마광숙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큰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 넌 내 딸이야. 엄마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박정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동석도 이 대담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광숙이가 술도가를 이끌어온 걸 봤잖아. 그 아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박정수의 확신에 찬 말에 마광숙은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에게는 너무 큰 책임이에요. 광수가, 엄마를 믿어봐.
그리고 너 자신도 믿어. 결국 마광숙은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정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독수리술도가는 급격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장 건설, 최첨단 설비 도입, 해외 마케팅 확대 등 모든 면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마광숙은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렇게 빨리 성장해도 되는 걸까요? 광숙 씨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님의 선택이 옳았어요. 한동석의 격려에 마광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박정수의 투자 덕분에 독수리술도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 수출량이 급증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전통 막걸리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내가 뭐라고 했어? 넌 분명히 해낼 거라고 했잖아. 박정수는 딸의 성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반면 독수리술도가를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한 신라주조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독고탁의 무모한 경영 결정이 결국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회장실에서 독고탁은 파산 신청서를 앞에 두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독수리술도가에 대한 맹목적인 경쟁 의식이 결국 회사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독고탁은 고개를 흔들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때 장미애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장미애의 냉정한 말에 독고탁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 욕심 때문이야. 독수리술도가를 무너뜨리겠다고 무리하게 사업을 키운 결과잖아. 장미애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맞섰습니다. 독고탁은 그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를 거두어준 보은이냐? 세리를 뺏어간 범수 때문이냐? 내겐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독고탁의 광기어린 외침에 장미애는 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나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장미애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독고탁은 홀로 남겨져 무너진 자신의 제국을 바라보며 후회와 절망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신라주조는 공식적으로 부도를 선언했고 독고탁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몰락을 맞았습니다. 세리야, 아빠가 미안하다. 독고탁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고집 때문에 가족마저 잃어버린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독고탁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처절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욕망과 복수심이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년 후 독수리술도가는 국제적인 주류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마광숙은 시상식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은 저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한동석과 박정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광수가. 박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광숙 씨, 이제 독수리술도가가 LX 호텔보다 더 큰 기업이 됐어요. 한동석의 말에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회사를 넘어서다니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업가가 되다니. 한동석의 진심 어린 축하에 마광숙은 감동했습니다. 박정수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광숙이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구나. 엄마,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노력해야죠. 마광숙의 겸손한 태도에 두 사람은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죠. 전통 막걸리를 세계에 알리는 게 제 꿈이에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요. 저도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한동석의 약속에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이룬 성공이라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와 신뢰로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마친 후 박정수는 마광숙과 한동석을 집으로 불러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수가, 동석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박정수는 두 사람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마광숙이 궁금해하자 박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 특히 광숙이 너에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박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광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찾았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너에게도 미안해. 처음에는 네가 우리 광숙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었지.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박정수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딸을 아끼는 어머니 마음이었죠. 고마워, 동석아. 정말 고마워. 박정수는 한동석을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그녀는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너희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어. 진심으로 말이야. 박정수의 진심 어린 축복에 마광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진짜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감동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가 모두 해소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마광숙의 당부에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내겐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어머님, 저희도 계속 함께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한동석의 약속에 박정수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박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라는 병과 싸우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세 사람이 함께. 마광숙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가족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